네, 안녕하세요. 미라배우원 이상수 원장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미용 성형레이저학에서 레이저 부수석을 맡고 있고요. 한국 피부비만 성형학회에서 학술교육 수석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CO2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대신 엔터프라이즈가 CO2 레이저 쪽으로 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제품도 퀄리티가 괜찮은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CO2 프락셀 레이저가 코트라 플러스라는 제품으로 다시 리뉴얼 되면서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그러면서 현재 50W급의 어떤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 고출력의 장비를 표현하고 있는 제품이죠. 지금은 이제 좀 더 출력이 높은 장비들도 있긴 한데, 출력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모든 게 피부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당한 출력과 함께 빔의 균질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코트라 플러스가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하게 돼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트라 플러스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서지컬, 프랙셔널, 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랙셔널 모드죠. 이제 프랙셔널 모드는 우리가 CO2 레이저는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박픽성 레이저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어느 정도 이제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를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정상사를 두면서 좀 더 빠른 어떤 회복을 가져와서 다운타임을 줄이고 치료를 좀 더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출력을 좀 낮게 해가지고 우리가 피부 결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피부 결 개선을 원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 뭐 현재 많은 스킨 부스터들도 있고, 또 레이저 중에서도 비박피성 레이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만약 환자가 어느 정도 다운타임을 한 며칠 정도 감수를 하면서도 좀 개선을 원한다. 그런 환자들한테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를 조금 저출력으로 하면은 다운타임에 약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하면서 스킨 부스터를 같이 침투해 주면은 결과는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만족 또한 높죠. 오늘은 그런 프랙셔널 레이저에서 흉터 치료할 때 쓰는 방식과,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보면은 이번에 또 이제 CO2 레이저 새로 런칭을 했어요. 아주르라는 레이저고, 얘는 이제 30W급의 이제 레이저인데 출력이 낮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애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빔의 어떤 균질과 효율성을 되게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적은 출력으로도 되게 높은 출력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아주르라는 모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펄스 드레이션과 그다음 스태킹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거고, 2로 갈수록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피놀 요법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엔딩 포인트를 잡기 힘들다. 그럴 때는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되게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요법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CO2 레이저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런 피놀 요법을 쓰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여기 흉터를 먼저 진단을 해야겠죠. 이 환자는 어떤 흉터를 갖고 있고 흉터 치료가 어느 거에 좋을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랙셔널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많이 찾아보면은 우리가 여드름 흉터 중에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효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파인 흉터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롤링 스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스카라는 게 있고, 아이스픽 스카라는 게 있어요. 롤링 스카는 약간 둥글게 이제 파인 흉터여서, 이런 흉터들은 일반 CO2 레이저나 서브 시점만으로도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흉터 치료를 하든지 간에 롤링 스카는 결과가 좀 좋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박스 스카라든지 어떤 이제 직사각형처럼 돼 있죠. 그 다음에 아이스픽 스카는 이렇게 날카롭게 송곳을 찌른 것 같은 그런 흉터들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피놀 요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런 피놀 요법을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주르는 거고, 그 기존에는 또 CO2 프락셔널 레이저를 CO2 기법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출력이 너무 높아 버리면은 다운타임 되게 많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환자한테는 한 달 정도 붉은 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워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하려면은
프락셔널 CO2 레이저를 피놀 요법을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싱글 핸드피스로 된 걸로 피놀 요법을 쓰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피놀 요법을 쓸 때는 간격을 그 빔과 빔 사이의 간격을 되게 넓혀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흉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분의 흉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되게 피부가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좀 더 피부를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펴져요.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파인 흉터들이 보이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아이스픽스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놀 요법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동그란 거 보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박스 스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주위로 어떤 뭔가 그 각이 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느 정도 살짝 무너뜨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좀 평평해지면서 치료를 거듭할수록 더 빠른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피놀 요법이 아닌 디포커싱 요법이라는 걸 씁니다. 디포커싱 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살짝 깎아주는 효과를 보죠. 여기도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피부가 약간 그 요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럴 때는 이제 프락셔널 레이저가 효과가 조금 좋아요. 그래서 프락셔널 레이저를 한번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피놀 요법으로 필요한 부위를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복합 치료를 하게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락셔널 레이저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여기서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은 파워가 있고 듀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오버랩이 있고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워는 우리가 펄스 에너지라고 그러죠. 펄스 에너지가 파워 곱하기 펄스 듀레이션 펄스 에너지가 나와요. 이 두 개의 같은 값이. 근데 이 두 개의 곱한 값이 펄스 에너지인데 펄스 에너지가 같은 펄스 에너지라도 파워가 높고 펄스 듀레이션이 좁으면은 얘네들이 더 깊이 투과하고 그 주위에 생기는 열 손상이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쓰라고 많이들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듀레이션 최대한 작게 하면서 출력을 높이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펄스 듀레이션은 많이 낮췄을 때 이 장비는 0.5ms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출력은 얘는 50W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랩을 싱글샷으로만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오버랩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의 파워를 진행했을 때는 제 임상 결과로는 좀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조금이라도 얇거나 중간인 사람들은 이걸로 했을 때 좀 다운타임이 좀 길어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레이저가 박피된 부분이 조금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말 심한 흉터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얘를 그냥 좀 낮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35에서 30 이렇게 해서 요즘 진행하고 있고, 이제 흉터가 좀 깊은 애들은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부분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데, 그거를 이제 파스트 메소드라 그래요. 그 논문에서도 나오지만은 부분적으로 프락셔널 CO2 레이저를 강하게 때리는 방법인 거죠. 자, 일단 전반적으로 한 번씩 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요. 자, 이제 얼굴 전체를 솔직히 흉터도 없고 요철도 없는 데는 굳이 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요.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빔의 퀄리티를 볼 때 이렇게 쏠 때 우리가 피부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거든요.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레이저가 포커싱에 따라서 조금 에너지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코트라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되게 적은 게 관찰되고 있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흉터 부분을 프락셔널 레이저로 살짝 뚫어줘요. 그 다음에 아까 피놀 요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놀 요법을
이제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이게 중간에 강하게 레이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놀 요법은 우리가 일반 도트필이라는 시술도 많이 썼었는데, 도트필이랑 이 피놀 메소드랑 같이 비교했을 때 피놀 메소드가 좀 더 좋았다는 논문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학회에서 강의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논문이긴 한데,